병화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현명함을 주고요. 또 이렇게 정신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죠. 병화가 수를 보면은 지식을 갈구하는 정신을 일깨워주고요. 또 병화가 토를 보면은 때를 알게 해주는 현명함, 그리고 환경에 적합하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현명함을 전달해 주니까 이를 신령스러운 능력이라고 시절과 세상을 판단하는 예지 능력과 작전 능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화가 금을 보면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과 정신을 만들어 준다 생각하시고요. 또 병화가 목을 보게 되면 자기를 관찰하는 능력, 자기 관리, 인생에 대한 준비, 자기의 지위를 만드는 정신,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어떤 계획을 하고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자기를 관찰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죠. 이런 병화도 이렇게 많은 무토를 보게 되면은 빛을 잃게 되었어요. 모든 삼라만상을 시들어버리게 하거나 얼어버리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는 시절이나 세월을 잊지 못하고 덤비는 능력 같아요. 추나절에는 빛을 잃게 되고요. 많은 토를 보면 목이 시들게 되죠. 주동절에는 대지를 얼어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토가 높으면 주동절에는 기토가 얼어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토가 높아서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세월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망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병화가 많은 지역을 본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을목을 이렇게 많이 보면 음습해져서 스스로 을목을 시들게 하는 역할을 하죠. 이는 현명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처신이 잘못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욕심을 부린, 그렇죠? 처신과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또 병화가 많은 안개나 구름이, 계수를 보게 되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망치게 돼요.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어떤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인데, 지식을 쌓지 않고 이렇게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이렇게 공상만 이렇게 일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을목이 이렇게 많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처신을 잘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고, 무토가 높다는 것은 세상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병화는 금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금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병화는 이렇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금이라고 하는 설이나, 그렇죠? 얼음,
감옥일 수가 있습니다. 병화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설이나 얼음 같은 이런 차가운 기운이 아니고 이렇게 두려운 정말 마음은 뭐냐면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두려워하죠. 인간들의 어리석음은 뭐야? 개수가 안개와 구름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욕심이 부른 처신과 행동, 이게 이제 을목이 많은 그렇죠? 시절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죠. 무토가 높아서 때를 모르고 덤비는 행동은 병화도 어쩔 수가 없다. 현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귀한 것인데 욕심 앞에서는 현명하지 않으면은 1초도 안 돼서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병화는 정신을 뜻하는데 정신이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의미해요.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의미하는데 삼라만상을 때에 맞춰서 키우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로 잰 듯이 그 시절이 오면, 그 시간이 오면 그 짓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도록 만드는 것이 병화예요. 그래서 병화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화는 신이다, 정신이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늘의 생각이죠. 하늘의 생각. 뭐예요? 하늘의 생각이니까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죠? 사계절이 되는 거예요. 사계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렇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죠. 정신이에요. 생각하는 정신. 우리들이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정신. 생각하는 아이디어.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 정신, 이런 것들이죠. 사주에 이렇게 병화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태양처럼, 그렇죠? 이렇게 1번, 그렇죠? 이렇게 때마다 피어나는, 그렇죠? 목화토금수의 사물을 이렇게 키워주는 병화인지, 나의 정신을 말하는 두 번째 병화인지, 세 번째 타인들의 생각과 타인들의 정신을 말하는 병화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 구분하는 방법은 첫째, 모든 인간들은 어리숙해서 병화가 가져다가 주는 이러한 현명함과, 그렇죠? 어떤 그 정신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인간이 아닌 우주관적인 삼라만상의 사물들을 키워주는 그냥 일반에 있는 이 병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 사주에 병화가 있어도 이거는 자기 정신을 밝혀주는 병화가 아니라 사물을 키워주는 병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구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고귀한 인간들에게 자기 정신을 밝히도록 일깨워주니, 그렇죠?
내 정신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무언가 반짝반짝거리는 생각이라든가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어떤 신령스러움을 내한테 안겨주는 어떤 그 현명한 병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또 해보는 것이 두 번째 구분하는 방법이죠. 세 번째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타인의 총명한 정신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타인의 현명한 정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인정을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타인의 능력을 인정은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평생에 한두 번 정도 그런 느낌만 받을 뿐이지, 이렇게 현명한 정신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현명하게 승화를 시킬 수 있는 아직까지 인간적 자질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는 거의 대다수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럼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이렇게 하늘의 생각인 사계절에서 목화토금수라는 사물을 이렇게 생장시켜주는 병화가 내 사주에 있느냐, 나에게 어떻게 현명한 정신을 그렇죠? 이렇게 주어서 나에게 반짝반짝하는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그 생각과 현명한 어떤 지식과 지혜를 내어주는 병화인가, 아니면은 타인들의 어떤 그 탁월한 아이디어를 내가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병화인가에서 첫 번째냐 두 번째 정도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고 아직까지의 우리 인류들은 대다수가 어리숙하여서 그냥 우리 사주에 있는 병화는 그냥 사물을 키우는 삼라만상의 이 일본의 병화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정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남의 정신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병화는 삼라만상을 키우기만 하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보 취급을 하는 것이 명리 공부하기에는 가장 좋다는 의미죠. 병화는 삼라만상을 수로서 낳게 하고, 수로서 낳게 하고 온난한 기운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키우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화는 또 인간에게 어떤 그 현명한 정신으로 작용을 한다는 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남의 정신을 받아들일 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약간 좀 어리숙하고 좀 바보스럽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현명한 생각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전제하에 명리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적중률이 높다는 거죠. 적중률이. 처음에 병화는 인간에게 현명함을 주고 정신을 일깨워 준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터가 높아서 안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시절과 때를 읽지 못하는 어리석음, 자기 욕심 많은 자기의 어리석음,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수가 왕한 걸 인해서, 을목이 왕한 걸 인해서, 무토가 왕한 걸 인해서 이러한 병화가 주는 현명함과 그 정신을 우리는 보통 대다수가 받으면서 살 수가 없다, 거의 받고 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능동하기가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병화가 개수에게 임하면은 그죠? 목을 잘 키우죠. 이거는 병화의 현명한 정신이 개수의 지식을 갈구하는 마음을 일으켰어요. 목이라고 하는 현명한 지식을 습득하는 성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병화가 개수에게 임한다는 것은 목을 키우기 위함이다. 병화의 현명한 정신이 개수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갈구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렇죠? 그 마음이 목이라고 하는 그렇죠? 과정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목은 그러니까 개수의 지식을 갈구하는 마음을 목으로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지식을 습득하는 성장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밟는다라는 거예요. 목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병화가 갑을목에게 임하면 그렇죠? 현명한 판단에 의한 지식을 닦고 그렇죠? 배우고 행동하는 거죠. 현명한 판단, 그러니까 지식을 닦기 전에 내가 무언가 올바른 현명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기반된 지식과 거기에 기반된 행동을 한다. 곡식으로 자라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굴곡으로 자라는 을목은 타인과의 교류에 그렇죠? 현명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갑목과 을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병화가 갑목과 을목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주도하에 현명한 대인관계를 하는 것이고, 갑목이 없이 을목만 있다 그러면은 타인 주도하에 자기가 잘 맞추어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때는 병화가 남의 생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을목은 이때 손가락과 같아서 내 것을 남에게 주기도 하고요. 남의 것을 내가 가져오기도 해요. 을목이 이렇게 보면은 낭비심이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부모한테 가서 유산도 잘 뜯어갖고 을목은 이 현명함이 내부가 아니고 외부를 통해서, 밖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말을 하는 거죠. 병화는 이제 자기의 현명한 생각을 이제 무엇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느냐, 개수를 통해서 전달하느냐, 갑목을 통해서 전달하느냐, 을목을 통해서 전달하느냐, 혹은 갑을이 같이 있을 때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병화가 무토에 이제 또 이렇게 임한다는 얘기는, 병화가 무토가 오면 세월을 보는 현명함, 그리고 시절을 보는 현명함. 세상에 있는 그 현명함이 세상에 어디에다가 이렇게 맞출까라고 하는 환경을 보는 그 넉넉한 현명함, 넓은 세상을 보는 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너무 많은 무토는 병화를 가려서 세월을 자기 자신에게 맞춰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는 이렇게 넓이가 아주 작아요. 무토가 많으면 넓게 보는 게 아니고, 무토가 많으면 벽에 가려서 넓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토가 적당하면 넓은 세상을 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그러지만 무토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시절이나 세월을 자기한테 맞추는 거예요. 마치 독불장군처럼, 그렇죠? 황소고집처럼, 더 나쁜 말로 하면 진상이나 썸상과 같이, 그렇죠? 좁은 환경 속에서 자기를 가둬놓고 자기가 중심인 것처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병화가 그리고 이제 또 기토에게 임한다 하면은, 그렇죠? 이거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세상을 보는 현명함이 있어요. 자기의 능력, 뭐 이렇게 자기의 한계,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의 모든 것을 보는 현명함이 있어요. 약간의 좀 가족적인 생각, 그리고 이제 축소지향적인, 그렇죠? 자기 세상을 자기 보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이거는 만약에 돈이 있다는 의미는 내 돈만 관찰하는 거죠. 무토가 또 돈이 있다면 이거는 남의 돈까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 이렇게 기토는 항상 기준이 자기 세상, 그러니까 내외 중에서 내에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어요. 항상 무토는 외의 기준을 두죠. 그렇죠? 밖을 보는 건 내부에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간목과 기토는 항상 이렇게 내부를 봐요. 나를 봐요. 간목의 자기 주도력과 이렇게 기토의 이제 자기만 보는 이렇게 시선, 안으로 이렇게 향하는 시선. 그렇죠? 무토와 을목은 항상 외부를 바라보고, 그렇죠? 밖을 바라보고, 그 현명함이 늘 항상 내부 안에서보다 밖에서 이렇게 표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그리고 병화가 병신금에 임하게 되면은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금을 보면은 미개발 상품, 재료이죠, 재료. 사람을 얘기를 하면은 아직까지 어린 학생, 처녀,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이든 사람이든 이렇게 신개발을 보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명이나 발견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경금을 본 병화에서 나오죠. 스카우트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병화가 경금을 가지고 있는 병화가 경금을 보는 눈이 바로 스카우트를 할 수 있는 신입사원들을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채용이라든가 인재를 영입하는 거라든가 이러한 것들, 헤드헌터 이런 것들이 이제 병화가 경금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거죠. 신금을 가진 병화는 재개발 능력과 같은 것으로 복구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신금과 병화를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화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사람으로 얘기를 한다면 신금은 이제 나이를 먹은 연륜자가 되죠. 부인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먹은 장년, 이렇게 노년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구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죠? 경신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비싼지는 몰라요. 더 비싼 건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러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있어요. 병화가 임수에게 임하면 현명한 정신에 의해서 내 정신이 타인에게 전달이 돼서 내 정신이 이렇게 반사되게 한다. 일치되게 한다. 병화의 빛이 임수라는 강에 투영이 되는 것처럼, 반사되는 것처럼, 그렇죠? 내 생각과 임수의 생각이 이렇게 일치가 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신과 정신의 교감, 사상과 사상의 교감, 신념과 신념의 교감, 이념과 이념의 교감, 국가 간의 교감, 민족 간의 교감, 이런 교감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대의 뜻을 받아들이고 상대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새기는 것을 의미를 하죠. 병화가 이제 계수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정신에 의해서 지식을 갈구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목을, 그렇죠? 이렇게 목에게 이제 그 목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이제 이렇게 지식의 어떤 그 과정을 밟는 건데 그래서 목은 학맥이라고 그랬죠. 지식은 계수가 목을 생각하면은 목은 학맥이라고 했고 또 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명한 정신에 의해서 갈구하는 지식을 갈구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병화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에게 지식을 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수가 그냥 이렇게 계수보다가는 임수로다가 계수를 내어서 목을 이루어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식의 교감이 되는 거예요. 지식과 지식의 교감이 되는데 임수로다가 계수를 내는 거거든요. 임수로다가 토로다가 막아서 이렇게 계수를 이렇게 물을 이쪽으로 논으로 집어넣으면 이게 계수가 되는 거고, 임수로다가 병화를 가지고 수증기로 올려가지고 비로 내리면 이게 계수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임수로다가 계수를 내어서 그 계수로다가 목을 키워야만이 지식과 지식의 교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신념과 신념의 교감, 정신의 교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병화가 또 금을 내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임수를 도우면은 물건과 물건의 교감, 그렇죠? 사물의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를 도우면은 지식과 지식의 교감, 사상과 이데올로기 교감, 이런 교감이 되는 거지만은 이제 병화가 금을 내갖고 임수를 돕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물과 사물의 교감, 기술과 기술의 교감, 이런 물건과 물건의 교감, 체력과 체력의 교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물적인 것이고 행동적인 것이고 어떤 이렇게 육체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교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병화가 임수를 만나면은 나와 타인 간의 교감을 의미하는 건데, 마치 왕과 신하와의 교감, 신하와 백성 간의 교감, 이 상하적 교감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수가 거기에서 계수를 내어서 목을 키운다는 것은, 백성을 돕는다는 의미세요. 백성을 돕는다는 의미로 상대의 의견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의 힘을 내가 받아들인다. 백성의 어떤 그 소청을 임수가 받아서 왕인 병화에게 이렇게 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병화가 경신금을 내갖고 임수를 돕는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왕의 어떤 힘을, 왕의 위엄이나 왕의 어떤 군권을 이렇게 신하를 통해서, 경신금이라는 신하를 통해서 위세를 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을 밖으로다가 이렇게 내어서 이렇게 병화의 위용을 떨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수가 계수를 내어서, 그렇죠? 목을 키운다는 것은 백성의 어려움을, 즉 직원들의 아픔을, 밑에 사람들의 어떤 그 애로사항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병화가 임수를, 그렇죠? 돕는데 경신금을 내어서 임수를 돕는다는 것은 그 경신금이라는 군권과 위험과 어떤 협박,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죠. 압박, 위험, 이런 걸 통해 갖고 나의 위험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이렇게 누르는 것과 같은 거고, 폭정과 같은 것이고, 어떤 독재와 같은 것이고, 위협과 같은 것이죠.
어떤 상관이 좋을까요? 어떤 가정이 좋을까요? 어떤 왕이 좋을까요? 당연히 병화가 임수가 계수를 내서 목을 키우는 것이, 여기에서 병화는 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는 이제 신하로 보시면 되고요. 목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금은 병사나 군권, 그러니까 이렇게 힘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병화는 춘하절에는 목을 나고 키우게 하죠. 그리고 추동절에는 금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병화가 월령별로 이제 용을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춘절은 계수가 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계수가 용이 되고, 만약에 임수가 용이라면은 무기토가 있어서 다시 계수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렇죠? 토로다가 막아서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또 뭐를 해야 되죠? 병화로다가 해야 되는데, 겨울에 춘절은 그것보다는 무토로다가 그리고 기토로다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토는 이때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기토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죠? 경영자적 마인드.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본주의적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토가 이제 임수를 막아서 계수로 전환한다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은 잔재주를 피우는 것이고, 세상을 혼탁하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경영적인 마인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경영이라는 말로 전부 합리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토가 임수를 막아 계수를 된다는 것은 경영자적인 마인드다, 자본주의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절에 이렇게 병화가 목을 키운다는 것은 금생수가 용이에요. 금생수가. 그렇죠? 그리고 추절에는 금을 낳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임수가 용이고요. 이렇게 동절에는 이제 금을 다스리고 금을 이제 이렇게 갈고 하는 거니까, 그때도 금생수가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절의 금생수의 용은 계수를 의미하는 거죠. 경금과 계수가 가장 좋은 것이고, 동절의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과 임수를 1번으로 치죠. 1번으로 치고, 춘절에 이렇게 계수가 용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제 춘절에 계수가 용인 것은 목을 낳게 하기 위한 것이고, 추절에 임수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을 낳게 하는 거니까 결실을 익어가게 하기 위해서 임수를 용을 하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이제 병화 일간이 이제 임수가 있어서 계수를 낳게 하는 것으로서 목을 키우면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수가 토를 보면은 계수가 땅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계수로 목을 키우는 것이 가장 이렇게 큰 인물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춘하절에 병화가 이렇게 임수가 있고 토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계수를 내어가지고 목을 키우는데, 이거는 목이 이렇게 계수부터 보고 나서, 그렇죠? 계수부터 보고 나서 임수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수에서 임수까지 가니까 성장이 굉장히 길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계수에서 임수까지 가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이제 시간 개념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하실 수 없을 수 있겠지만,
개수에서부터 임수까지 간다는 얘기는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추동절의 병화가 임수를 보면은 금이 임수까지 가요. 임수까지 가고 임수가 또 토가 있으면 금이 임수를 보고 나서 개수까지 가요. 길이가 이게 참 달라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추동절생 병화일간이 이렇게 임수가 있을 때는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사장님이다. 추동절에 태어난 병화일간이 사장님이다. 이러면은 임수가 있다. 이러면은 회사와 어떤 거 자기의 가족, 회사 임원 정도만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보살피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병화일간이 이렇게 임수도 있고 토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금이 개수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개수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면 자기들의 전 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뭐 이렇게 그 회사와 관련된 납품회사들의 사장들까지 일일이 살피는 이렇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개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나 뭐 사상 이런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거 육체나 우리가 행동을 하게 하는 발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렇죠? 어떤 흔적을 남긴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철학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병화가 임수를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 교감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